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과 경기 일부 아파트 거래 가격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는 직전 최고가를 3천만 원 넘어섰고 동작구에서도 직전보다 2억 5천만 원 넘는 신고가의 매매 사례가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 직접 투자 금액이 지난해보다 5.8% 줄었습니다. 6분기 만에 감소세인데 통계청은 굵직한 투자 이벤트가 상반기에 모두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G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기업들의 갑질 행위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퀄컴과 브로드컴 등 글로벌 독점 사업자들이 집중 감시 대상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올해로 시행 2주년을 맞는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이 본 궤도에 진입했다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은 증시 관련 뉴스입니다. 다음 달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을 할 거다라는 미 고위 관료의 발언이 나오면서 간밤에 미 증시에 이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200선을 돌파했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오전 증시 흐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2196선에서 마감했던 이 코스피는 오전 22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55분 기준으로 2202.76으로 어제보다 0.26%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주식을 사들인 게 증시 호조에 영향을 줬는데 특히 같은 시각 외국인은 400억 원, 기관은 100억 원 넘게 우리 주식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시각 어제보다 1.09포인트 오른 64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다음 달 초에 1단계 무역 협상에 서명할 것이라는 미 재무장관 발언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안 부결 전망으로 국내 증시가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증시 상황은 이렇게 좋은데 환율 쪽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 10시 35분 기준으로 1165원 20전으로 어제보다 40전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이 미중 무역 협상 차결 기대감 등 국제 정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의 11.16 부동산 대책의 핵심 타깃이죠. 15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이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정부가 이 돈줄을 죄었는데도 집값이 내려가기는커녕 이 더 오른 값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16일부터 사흘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6건이 거래됐습니다. 서울 서초동 반포리체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이 대책 발표 당일 25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직전 최고가인 전달 거래 가격 24억 5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이 높았습니다. 또 청담동 청담자이 49제곱미터도 같은 날 17억 4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직전 최고가인 9월 거래와 비교해 2천만 원 높은 신고가 거래였습니다. 개포동 경남 2차 182제곱미터도 같은 날 3천만 원 오른 26억 원에 거래됐고요. 지난 18일 동작구 레미안 트윈파크 115제곱미터도 6개월 전보다 2억 5천만 원 오른 16억 5천만 원으로 신고가에 팔렸습니다. 담보대출 비율 LTV가 오는 23일부터 축소되는 9억 원에서 15억 원대 아파트도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남가자동 DMC 파크부자의 152제곱미터 거래가가 14억 8천만 원, 신정동 대리마크로빌 174제곱미터 거래가는 10억 원으로 각각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김 기자,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 규제가 좀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규제로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보다 매물 부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9억 원 이하 아파트들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경기 용인시 레미안 수지 이스트파크 84제곱미터가 8억 4,500만 원,
서대문구 홍제동 인왕산 현대 114제곱미터가 8억 1천만 원에 가까이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이번 주 서울 전체 아파트 값도 이달 16일 기준으로 0.2% 올라 작년 9.13 대책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해외 투자 소식입니다. 그동안 계속 늘어나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올해 3분기, 6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조업의 투자가 급감한 반면에 금융과 부동산 투자는 늘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해외 직접 투자 금액 지난 3분기에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은 올해 3분기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이 총 127억 8천 달러로 1년 전보다 5.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6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번에 감소로 전환한 건데요. 통계청은 그동안 제조업 부문 해외 투자 증가를 이끌어왔던 생산설비 확장 투자와 대형 인수합병 투자가 상반기에 집중된 것이 이번 해외 투자 금액 감소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외 투자 금액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용을 보면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 쪽은 좀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네, 3분기 기준으로 금융보험업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은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가량 늘었고요. 부동산업은 21억 6천억 달러로 61%가 증가했습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국내 유동자금이 확대되면서 자산운용사를 통한 단기 펀드형 금융투자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업은 최근 안정적 수익을 노리는 대형 부동산 인수투자가 크게 늘면서 해외 투자 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투자가 1년 전보다 240%가량 크게 늘었는데요. 통계청은 부동산 인수 목적으로 프랑스의 투자 금액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G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들의 경쟁사 시장 진입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퀄컴과 같은 통신칩 제조사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고 또 시장을 독점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강상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공정위가 5G 반도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이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5G로 바꿀 때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시장 진입 봉쇄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내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 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5G 이동통신 시대가 열리는 과정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칩 판매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경쟁업체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계약을 맺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 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기자, 이번 엄포가 사실상은 퀄컴을 겨냥했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제조사인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의 필수인 이동통신 표준 필수 특허만 2만 5천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4G 전환 과정에서 특허권을 행사해 경쟁사를 배제하다 지난 2016년 말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조 311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도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유럽연합 EU도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브로드컴의 반독점적 사업 관행을 임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모바일 기기에 다양한 칩이 들어가며 기업 전반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들 간의 송사 관련한 소식입니다. 국내 양대 배터리 공룡으로 꼽히는 LG화학과 또 SK이노베이션 간의 국제 소송이 올해를 넘겨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미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요, SK보다는 LG화학 쪽이 조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조사팀이 LG화학 의견에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말 ITC 조사팀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C 조사팀은 SK이노베이션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아야 한다면서도 조기 패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이런 것들의 미국 내 수입이 전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는요,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진행 상황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관측도 있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SK이노베이션에게 좀 더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랄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했는데요. 우리 돈으로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요. 이 자리에는 윌버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ITC에 편지를 썼습니다. LG화학이 SK의 부품 수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ITC에 이 편지를 쓴 것은 SK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CNBC 송태입니다. 애플과 구글 또 아마존 등이 각종 스마트홈 제품들을 서로 연동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미국 CNBC에 따르면 이 세 회사와 사물 인터넷용 통신 프로토콜 규격 연합체인 지그비 얼라이언스는 스마트홈 기기에 맞는 개방형 통신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서 킹 그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와 모바일 앱, 또 클라우드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내년 말까지 규격 초안과 또 예비 오픈소스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 인사 소식입니다. 롯데그룹이 어제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50대 중반의 젊은 대표와 임원들을 대거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롯데그룹의 어제 인사가 이제 드디어 났는데 신동빈 회장 체제에서는 가장 큰 규모 아니었습니까? 네, 롯데 계열사 22곳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임원도 200여 명이 교체됐는데요. 그룹 전체 임원 600여 명 가운데 3분의 1이 교체된 겁니다. 네. 이번 인사는 롯데그룹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앞서 신동빈 회장이 그 대규모 인적 쇄신을 예고한 만큼 이번 인사의 초점이 안정보다는 변화에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그룹 사령탑이죠. 롯데지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롯데지주는 주요 역량 집중을 위해서 2명의 대표이사가 각각의 업무 권한을 갖는 체제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황각규, 송영덕 이 투톱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황각규 부회장은 그룹 미래 사업과 글로벌 사업 전략 업무를 계속해서 맡게 되고요. 기존 호텔과 서비스 사업 부문장이었던 송영덕 부회장이 지주 대표이사로 옮겨 인사와 노무, 경영 개선 업무를 맡게 됩니다. 네. 이 송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신임이 매우 두텁고 55년생으로 황각규 부회장과 나이도 같습니다. 한편 이 송 부회장이 맡았던 호텔과 서비스 사업장은 그룹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이봉철 재무혁신실장이 새로 맡게 됐습니다. 네, 또 예상이 계속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적이 부진했던 유통계열사의 대표들이 줄줄이 좀 바뀌었죠. 네, 강희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룹 유통계열사를 총괄할 사업부문장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강 부회장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과 중국사업본부장 등을 거친 인사인데요. 부진에 빠진 그룹의 유통부문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른 유통사 계열사 대표도 모두 60년대생으로 교체돼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대표는 황범석 전무, 롯데슈퍼 대표는 남창희 전무가 선임됐고요. 롯데 이커머스 대표는 조영재 전무가, 편의점 코리아세븐과 H&B 스토어 이 롭스 대표에는 최경우, 홍성호 상무가 내정됐습니다. 롯데마트 이 문영표 부사장과 롯데면세점 이갑 부사장은 유임됐고요. 롯데홈쇼핑 이완신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지금 전해주신 거 보면 정말 대폭으로 바뀌었는데 유통부문 실적 어땠길래 이 정도로 바뀐 거예요? 네, 유통부문에서 마트를 제외한 주요 사업부 대표가 모두 교체된 네. 건데요. 이 실적을 살펴보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롯데쇼핑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84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067억 원과 비교해 1,000억 원이 넘게 감소한 겁니다. 그런데 뭐 실적 외에도 이렇게 대대적인 임원 인사를 낸 것도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네, 이번 경영진 교체는 신동빈 회장의 위기감과 변화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 인사입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시장의 틀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돼야 한다는 신 회장의 이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롯데그룹의 인사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환율 효과일 뿐 체감 소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높게 조정이 됐다면서요? 왜 조정이 된 겁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1,349달러에서 33,434달러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대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로 환산한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1954년 이후 상승해 1인당 GNI 증가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2010년부터 2018년에는 하락해 1인당 GNI 증가율 반등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GNI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실질 소득 증가나 물가 상승 영향은 다소 둔화됐고 환율 등 외부 요인은 커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장 기자,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실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달러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서는 겁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GNI 대비 가계 총처분 가능 소득 비율은 1975년 77.9%에 달했지만 지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54.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소득에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좀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문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성과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지원제도 도입과 규제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산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는 7.1기가와트로 재작년까지 설치된 누적 설비의 약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꾸준히 늘었는데요. 재작년 7.6%에서 올해 3분기 8.6%까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태양광 국산 비중도 2년 전 73.5%에서 올해 78.7%까지 올랐습니다. 네, 정부가 앞으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속도를 조금 더 끌어올린다고요. 네,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 고효율 태양전지 연구개발 등에 집중 투자해 미래 선도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단지 조성인데요. 오는 2029년까지 48조 5천억 원을 투자해 8.2기가와트의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에 반론을 제기하는 곳도 계속 있는데 과학기술계에서는 계속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김우식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계 원로 13명은 건의문을 냈는데요. 탈원전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위기 해소 차원에서 구미 선진국들은 원자력을 가장 현실적 해결책으로 다시 채택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미래의 전기 생산을 오염 발생이 적은 친환경 발전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아마 다른 의견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친환경 발전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우려겠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전력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항상 따라붙었습니다.
태양광극에 설치하는 데가 그 부작용이 많잖아요. 면적도 크게 차지하고 풍력 발전은 또 바람 부는 데서 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전력 그 대체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청사진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력 저장과 송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전력 수요와 환경 모두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전력망이 진흥화가 돼야 그 진흥화된 거에 의해서 최적 관리가 되고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고 거기에 신재생과 전기자동차가 들어와도 플럭추에이션, 변동이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이런 지능형 전력망은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에 실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해서 빌려주고 전력요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충전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못지않게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친환경 발전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국내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또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제6회 서울기후에너지 컨퍼런스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오늘 오전 개최됐습니다. 학계와 정부 또 산업계, 국제기구 전문가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컨퍼런스는 신기후체제와 뉴노멀을 주제로 기후협상 또 에너지와 산업 부문의 기술, 구조적 혁신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집니다.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있었던 재계 인물과 또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이제 스웨덴 최대의 기업이라고 꼽히는 발렌베리 그룹 이곳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왜 만난 겁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발렌베리 그룹 대표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과 단독 회동했습니다. 발렌베리 그룹은 통신장비 업체, 가전업체 등 100여 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 기업인데요. 발렌베리 회장은 이 부회장을 만나기에 앞서 한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서 5세대 이동통신 분야에 대한 지속가능 발전 협력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총수가 5세대 통신 장비에 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두 총수가 단독으로 다른 사람 배석 없이 만났다고 전해졌는데 이전부터 두 사람이 인연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렌베리 회장은 지난 2012년에도 방한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이재용 부회장은 발렌베리 회장을 리움 미술관으로 초대해 만찬 등을 함께 했습니다. 발렌베리 가문은 지난 1856년 스톡홀름 앤 스킬다 은행을 창업해 사세를 키워가지고 160년 동안 5대째 경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삼성그룹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보죠. 앞으로 경영 방향을 두고 총수들의 이제 새해를 앞두고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최태원 회장이 이 행복 경영의 가치를 좀 강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어제 사내외 이사와 함께 100번째 행복 토크를 진행하면서 행복 경영을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가 추구하는 행복은 구성원의 행복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키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행복 경영이 가치적 결과로 이어지려면 측정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구성원들의 행복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와 관련된 분야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월 올해 안으로 행복 토크를 100회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랬었죠. 구성원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복이 커지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행복 토크를 하면서 11,000명이 넘는 인원을 만나 경영 철학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락을 살펴보면 경영 철학을 같이 설파를 해서 구성원들을 좀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과를 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노사 임금 문제로 아직 갈등을 겪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차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 협상안이 지난주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는데요. 그러자 노조 집행부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그저께와 어제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준영 기아차 대표는 노조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최 대표는 자동차 산업은 전대미문의 대전환에 처했다며 현재 자동차 업계 상황을 진단했는데요.
공장 폐쇄와 감원, 철수설에 시달리는 국내 완성차 3사를 거울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교섭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 생존과 고용 안정을 위해 경쟁력을 높이고 비효율을 개선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진행할 정도로 상황이 나쁜 만큼 임금 인상보다는 미래지향적 논의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호소한 겁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수립과 또 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검사와 또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한 업무 자료 또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 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M그룹의 계열사인 대한해운은 세계 최대 석유업체인 셀과 LNG선 최대 4척에 대한 7년간의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매출액은 한 척당 우리 돈 1,790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해운은 현대중공업과 또 친환경 차세대 LNG 운반선 건조를 위한 계약도 맺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29% 오르며 2,200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25% 오름세입니다. 6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이 금융서비스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3.35% 오름세를 보이며 18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서 LG화학 측으로 의견이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LG화학 현재 1.9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 부분이 약재로 작용을 했지만 현대기아차가 첫 전기차 플랫폼 배터리 파트너로 SK이노베이션을 선정했다는 소식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0.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처음으로 LNG선 장기 대선 계약을 맺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0.22%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한 금요일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